자, 여러분 바로 이어서 부속 법령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국회법 오늘 다 여기서 끝내드릴 겁니다. 50분이 넘어도 끝내겠습니다. 6-7. 아까 6-6으로 잡았던 거는 국회법에 이어지어서 그런 건데 최신 판례 강의한 건 맞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147페이지 위에까지 했어요. 자, 책 여러분들의 별이 빛나는 이입니다. 제 별이 빛나는 이 아니라 이번에도 민법 충칙 머리말 마지막에다가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 독자님 곁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오해 이거 여러분들도 조금 기지개 좀 펴시라고 드리는 말씀에 제가 책을 이제 민법 충칙 기본서랑 핸드북을 우리 이런 것처럼 핸드북을 동시에 썼는데 공직선거법 학생들은 잘 아시다시피 핸드북을 시험 한 달 전에 책을 내주면 얼마나 보고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기본 강의 할 때부터 핸드북을 같이 해야 회독수가 네가 주장하는 여기서 네는 네가 주장하는 1000번 보지 책을 빨리 내달라.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핸드북을 동시에 써서 핸드북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빨리 합격하세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맨 마지막에 처음으로 이거 넣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맨 마지막 문구가 그러고로 이러이러해서 그리고 점점점 해놓고 제가 잘 참고 견뎌주는 나에게 고맙다. 책 제목이 맞습니다. 이 지은이 따로 있고요. 근데 저는 저한테 한 말이에요. 혹시 이 책을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이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왜냐하면 경찰 간부에서 헌법을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볼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안 보실 수 있어도 민법 총칙 책을 이 나에게 고맙다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고 이거 이상용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언제 설명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어. 왜냐면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자기가 읽으면 그 나가 그 읽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점점점 잘 참고 견뎌주는 얼마나 힘들어. 수험 공부할 때 코로나 반찬. 응? 그러니까 그 나를 자기로 읽으시면 됩니다. 93조 안건심의. 국회법은 어쩔 수 없어요. 헌법 다음으로 너무 중요하고 헌법은 늘 말씀드리는 게 가능한 한 많이 정확하게 암기. 할 수 있으면 1조부터 130조까지 다 암기. 국회법은 헌법을 제외한 부서법령 중에 1번 순위로 중요하고 매 시험마다 안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공직선거법은 안 나올 수 있어요. 헌재도 조금 나올 수 있거든. 근데 국회법은 아니에요. 국회법을 안 내고 어떻게 헌법 문제를 내? 뒤쪽에 걸리는 게 전부 정족수부터 해가지고 국회법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국회법은 헌법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속 편합니다. 자, 비 오는 날 오늘 제가 점심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책만 쓰다가 제가 살고 있는 6층 밑에 1층에 G로 시작하는 헬스클럽 피트니스가 있는데 제가 하루에 30분을 무조건 하체 운동을 하러 가는데 한 달을 못 갔어요. 정지시켜 놓고 시간이 없어. 너무. 그래가지고 저번 주부터 이제 정지 기간 풀려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가서 30분 운동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를 이제 알았어요. 하루에 30분 운동한 그게 꼭 피트니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도림천을 뛰어도 되고 여의도 공원을 걸어도 되는데 운동을 밥 먹는 것처럼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한테도 하는 소린데 밥이 시간 없어서 안 드십니까? 밥 시간 없다고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저도 아까 핑계를 댔잖아. 시간 없어서 끊어놨다고. 물론 코로나도 영향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확 나올 때 소나기는 피하라고 코로나 때문에 정지시킨 면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저 내일 2차 화이자 맞는 날이에요. 저 자녀 백신 성공해가지고 6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고 한 1시간 동안 아팠던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내일이 2차 맞는 날이라 오늘 이 촬영하는 겁니다. 내일 혹시 이제 맞고 또 부을까봐. 그래서 어쨌든 운동을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93조 안건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지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밑에 보시면 법행 2019년도 문제 이렇게 통으로 나왔어요. 다만 꺽쇠 해드렸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누가 그 취지를 설명해요.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하고 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93조 2 됐고요. 수정 동의. 여기서 시간 없어서 다시 안 쓰는데 동의는 그 한자를 잘 떠들려서 얘가 컨센트인지 어글인지 그다음에 그 수정 우리가 그 국회법에서 말하는 동의 있잖아요. 원래는 안을 갖추지 않고 하는데 이렇게
수정 동의 해놓고 안을 갖추고라고. 원래는 안을 갖추는 게 아니라고. 아닌데 동의는 한 번 더 써? 이거 아니다. 이게 동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쓰지 맙시다. 시간만 낭비고. 한 번 쓸 때마다만 헷갈려 죽겠네. 이거는 근자 같은데 동의할 때 맞게 썼죠? 금방. 일단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동자였나? 맞게 써놓고 그랬네. 아무튼 이동이에요. 이동이. 이동의 아니라고. 이동자. 자, 일단은 밑에 수정동의로 내려오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30명 일반 의안. 예산안은 50명. 이거는 뭐 그냥 기본기입니다. 숫자가 기본기예요. 읽어보시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안은 법률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안을 갖추고, 이래서 동의. 원래는 안을 갖출 필요 없이 회의석상에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동의를 하는 건데, 이 한문 잘 보세요. 수정 동의. 안을 갖추고, 이렇게 안을 갖추고라고 되어 있으면 동의인데 이유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들은 그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때 안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수정 동의가 여기는 안 써 있어요. 국회법에는 원안의 부수에서 의제가 되고 독립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없어요. 그 무의미해. 자, 그런데 가결되면 원안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을 갖추란 얘기라고. 자, 변경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30명, 50명. 뒤에 기출 지문을 봐도 숫자 가로넣기까지 있습니다. 가로넣기는 3번에 있어요. 기출 지문 3번. 위에 2번은 30명을 20명으로 단순하게 바꾼 거고. 국회법이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죠? 본 사람, 애운 사람은 맞추고 흐리멍텅하거나 안 본 사람은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서법령은 머리나 다른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지런하면 맞추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암기하면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멍청한가? 막 그런 생각하면 그게 멍청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한 번 틀린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트와 볼펜과 샤프심을 여러분들이 버렸습니까? 더 심한 거예요. 30명, 20명, 50명, 3분의 2, 4분의 1, 3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암기한다는. 그래서 안 되면 시험장 날 아침에도 본다는 그 시험에 여러분들의 완전 관행이 있죠. 그래서 3번에서 가로치고 여기는 일반어만 물어봤으니까 예산안이 아닌 의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30명 가로넣기 30. 4번은 예산안 수정동의 30명 50명이고요. 자, 그러니까 그 30명은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린 거예요. 4번 기출지문은 법률안은 맞는데 예산안 때문에 법률안과 예산안이라고 이렇게 썼잖아. 이제 교수님께서 언제까지 그냥 조문만 나이브하게 순수하게 내주셔. 이걸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짬뽕을 해서 하나는 맞았어. 법률안에 30명은 맞았는데 법률안과 예산안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안 때문에 뒤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야. 그리고 밑에 확인해 보시고, 지금 기출지문은 저랑 같이 꼼꼼히 확인할 시간은 없는데 제가 너무 중요해서 같이 봐드렸고요. 위로 올라가서 5항. 1항에 따른 수정 동의는 의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밑줄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관련이 없으면, 범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안을 제안하는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 주는 거라고. 기출 안 됐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출 될 수 있는 지문이라 밑줄 쳐드렸고, 96조 보시면 밑에 기출 지문에서 위에 있는 96조 2호를 어디를 바꿨습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걸리면 동시에 안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순서를 정해줘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이 제안한 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2호에서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갔으면 국회의원이 제안한 안을 먼저 표결하고, 기출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건
위원회 수정안을 의원 먼저 표현하고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정해진 거잖아. 그러고서 우리가 써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하나는 정해놔야 되니까 정해놓은 겁니다. 모든 그 국회법이나 그 법에서 모든 개정 이유를 다 알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얘예요. 98조 밑에 있는 법령 더하기 별. 법률은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공포한 후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법률은 헌법에 있어요. 공포 후 20일. 53조 7항에 있습니다. 헌법 53조 7항. 헌법 조문 같이 보고 계시죠? 이것 때문에 늘 뭘 물어봐요? 법률은 공포한 후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해. 헌법도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공포된 대통령이 즉시 공포하는데, 공포된 후 20일 있다가 헌법이 개정이 됐을 때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로 바꾸고 이런 것들을 바꿀 때 20일 있다가 하라고 헌법 128, 129, 130조 언저리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해드리는 거야. 헌법은 없으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안 나와. 잘 나오긴 했는데 헌법은 공포시설이 법에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관례라고 하고 있어요. 뒷쪽 건 잊어버리셔도 헌법 53조 7항에 법률은 20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98조의 2랑은 같이 읽을 거고요. 뒤에는 설명만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서 나올 건데 문제 너무 길어. 그런데 그 바뀐 부분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98조의 2 대통령령 등의 제출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제정 개정 폐지되었을 때에는 그 색깔이 있는 10일, 30일로도 바꿉니다.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기 중요해요.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할 때에도 그 입법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돼. 가로 안에까지 보시고. 숫자 물어보는 조문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4항과 7항의 꺽쇠를 잘 한번 표시를 해보실까요? 형광펜으로. 이게 개정된 거예요. 원래는 두 개가 짬뽕이 돼 있었어. 한 조문에. 그러니까 주어가 짬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서술어를 문제를 갖다 붙이면 밑에 기출처럼 지금은 틀려. 자, 사항을 먼저 보세요. 상임위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아까 쭉 읽었잖아. 훈령, 예규, 고시까지. 그 중에서 대통령령하고 총리령. 그 다음에 그럼 부령은 어디 갔어? 장관들이 내는 부령은 여기 있다고. 그게 꺽쇠, 부령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2020년 작년 2월 18일 날 바뀌고 지금 공포돼서 시행되는데 두 개가 짬뽕돼서 끝에 먼저 걸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기출이 돼서 그래요. 자, 사항. 상임위 검토 결과 대통령령, 총리령의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2020년 2월 18일 날 바뀌기 전에는 얘도 이렇게 가 있어서 묶어놓고 서술어로 내면 그때는 오야 오. 근데 지금은 바쁘니까 막 얘가 펜이네. 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 얘 서술어를 확인을 안 하면 시험장에서 틀려요. 얘를. 끝에 봅시다. 제출해요, 통보해요. 소관 중앙행정 7항 끝에 밑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내면 다 틀리겠지. 할 수 있어요. 통보할 수 있다.
밑에 기출지문 국가 7급 2019, 지방 7급 2019, 변호사 시험 2021, 경정 승진, 경감에서 경정 승진할 때 헌법을 40문항을 봐요. 그래서 경정 승진 올해 거 해가지고 빈출입니다. 빈출. 완전히 자주 나오는 거고요. 밑에 있는 예상 지문이 올해 나올 겁니다. 보세요. 예상 지문 1번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여기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 앞에 있는 98조의 이 사망 읽지 않았단 말이야. 저랑 같이. 거기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함 가로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속이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금 말했던 거 여기 요 7항 얘를 바꾼 게 2번 예상 지문입니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야, 아니 선생님 네가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많은 거지. 그럼 다 나와야 돼요? 그 안 나올 걸 대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뭐 99조 103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그 시간이 급해서 아니에요. 원래 기본 강의 때도 안 해요. 그렇게 기출 지문 허접한 것들은.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도 다 고대가 끄겨지는 것들, 설명이 필요 없는 것들 해서 뭐해. 시간 낭비지. 근데 저는 넘어가도 여러분은, 제가 아까 막 3회독 이상 하세요,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99, 103 넘어가면 한 번만 정독하시면 안 잊어버리는 조문들이고, 99조는 아직 안 났단 말이야. 근데 거기까지 넓히는 거는, 그거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내가 더 많이 나오고 이런 데를 더 한 번 더 볼지, 아직 안 나왔지만 불안해. 거기다가 투자를 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104조도 뒤로 넘어가시면 기출지문 두 번째에서 협의 하야,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5항 보시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니까 계속 복습하다 보면 이러니까 보면 맞추고 안 보면 틀리는구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면 진짜 또 고시식당 얘기 나와요. 보면 맞추고가 아니라니까? 암기를 하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틀린 거야. 그래서 이걸 암기를 했어. 그럼 시험장에 갔어. 기출지문 2번. 경정승진 2019.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의 경우와는 달리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지 않고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아무 생각 없으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바로 위에 협의해서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걸 뭐 암기는커녕 보지도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측에 오셔서 빠루도 등장했던 그 속된 용어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많이 그 재판도 가 있는 걸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자, 그 패스트트랙,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공직선거법 조문 바꾸고 공수처법 개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다 해가지고 지금 통과된 법들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늘 듣는 땡땡땡의 뉴스공장에서 이제 언론중재법이 상임위 통과했어요. 법사위 통과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국회법 할 때 하나,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뉴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시사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스랑 관련되는 헌법과 부사법령 조문을 내는 걸 즐겨는 안 하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그런 기출 문제도 있고. 한참 시끄러웠던 법사위를, 국회 그 법사위장을 다음번 때 후반기 원 구성할 때 야당한테 넘겨준다 해가지고 문제가 커지고 싸우고 난리 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암기하라고 제가 적어왔지. 143을 우선 보세요. 페이지 143. 걔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체계 자구심사 할 때 체계 자구심사를 아예 없애진 못해. 법이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체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상한 오탈자 하나 때문에 법이 땅땅땅 통과돼가지고 국민한테 딱 적용했다가 국민의 기본권이 불이익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 하는데, 사망을 보시면 뭐요? 86조 체계자구심사 사망을 보시면 숫자가 하나 나와. 걔가 나올 확률이 있어. 잘 보세요. 법사위가 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의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에 속한 그 위원회 위원장, 그 사람은 간사와 협의해서 이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하는데 며칠? 이 120일이야. 이걸 얼마로 줄이겠다는 거야? 그때 싸울 때 이걸 60일로, 2달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합격할 때까지는. 주권만 나중에 행사하시면 되고요. 합격할 때까지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문제를 맞추고 합격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106조의 2 무제한 쏘리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은 저기 뒷조문이고 자 무제한 토론 조문 먼저 보실게요. 자 153페이지 106조의 2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부서법령에서 1순위로 중요한 건 늘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숫자에다가 제 책도 마찬가지고 늘 녹색으로 형광펜을 입혀놔. 그러면 시각적인 효과가 좋아요. 시험장에서 한번 스킵할 때도 녹색이 이렇게 빠르게 책을 볼 때 아침에 봐야 돼. 왜냐하면 3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못 외운다니까 여러분. 난 다 외울 수 있어. 근데 왜 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못 외운다고 딱 전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반은 암기해놓고 그 제대 헌자 이렇게 해서 제명 헌법 개정안 이런 것들 전원의 3분의 2 있죠. 그런 것들은 평소에 암기해 놓으시고 이 암기 안 되는 것들은 표시를 해두시는 거야. 그래서 포스트잇도 선생님 책처럼 위로 된 포스트잇도 있고 옆으로 된 포스트잇도 있어. 근데 이 위로 된 포스트잇은 시험날 아침에 안 보면 문제 나오면 틀리는 게 이 위로 된 포스트잇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붙여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정족수 1번 너무 중요합니다. 무제한 토론 제안할 때는 여러분 제일 많이 틀려요. 무제한 토론 하고 싶어 해서 그 A당이든 B당이든 이제 이 안건을 무제한 토론으로 할 거야라고 정족수 제안할 때는 3분의 1이에요. 근데 이걸 무제한 토론 그러면 지금 이종걸 의원 그 시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링 할 때 그거 갱신한 게 최근인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때 갱신된 거 한참 싸울 때 재작년에. 자 그래서 종결 동의는 5분의 3입니다. 근데 5분의 3짜리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암기하시는 건데 나중에 헌법에는 5분의 3 정족수는 없어요. 헌법에는 최고가 3분의 2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대 헌자 제명 헌법 개정안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그다음에 자격심사 그렇게 해서 3분의 2고 무제한 토론 제안할 때 3분의 1이고 종결 동의할 때 5분의 3이야. 이 5분의 3은 5항에 있어요. 보세요. 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여기서 동의는 아까 그 동의가 아니야. 한문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정족수를 말하는 동의예요. 제출된 날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제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기는 얘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고 밑에 있는 기출 지문까지 보십시오. 그런데 설명을 하나 드릴 조문이 나와요. 아직 기출이 안 됐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맨 아래로 보시면 10항. 혼자 읽으면 조금 헷갈려. 어디가? 예산안 등과 85조의 3사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 예산의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게 주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레이 멈춰 두시고 앞으로 가서 85조의 3사항도 보고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거 암기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끝에 10항 끝에 법률안에 대해서는 1항부터 9항까지를 무제한 토론 실시할 때 지금 무제한 토론을 왜 실시하는지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교대로 막 밤새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잖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하는 모든 행태가 소화도 안 되게 밥 먹을 때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식당 주인이 YTN, JTBC 틀어놓으면 밥 먹을 때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핸드북을 애우라고. 그런 걸 보지 말고 핸드북을 식당에서도 보고 버스에서도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소화 안 돼. 그런 거 보지 말고 자, 그 1항부터 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유가 있어. 12월 1일까지는. 헌법에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로 보내요. 국회는 회계연도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이잖아.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의결해야 돼요. 30일. 그러면 언제까지 의결해야 돼?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돼. 얘 봐봐. 12월. 그래서 여기서 자, 그러니까 마지막 녹색 형광펜으로 칠해야 될 12시가 요때까지 의결하니까 언제까지 이 무제한 토론 못하게 종결하라고 마지막 심의 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 여기다가 박스 딱 형광펜으로 칠해주세요. 나는 너처럼 녹색으로 안 해. 그래 노란색으로 하라고. 노란색으로 해서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에다가 딱 해놓으라고. 왜? 헌법에 언제까지 국회에 의결하라고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넘기셔서 밑에 문제들 다 중요합니다. 특히 3번 기출지문 같은 거 두 군데나 틀려 있거든요. 그런 걸 왜냐면 다음번에는 한 군데는 맞게 하고 한 군데는 틀리게 또 그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3번은 하야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놨고 제적 과반수라고 해놨어요. 정족수를 두 개를 틀리게 했다. 그래서 해설에도 친절히 이렇게 써드렸네. 두 군데가 틀려 있음을 주의한다.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찾으면 돼. 공부할 때는. 그리고 4번 경정 승진 문제 정족수고요. 5번 정족수 다 5분의 3 뭐 이딴 거 다 바꿔놨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제가 지금 우리가 3판이잖아요. 벌써 그럼 내년도 여러분들은 이제 안 보실 책 또 볼 거야 이거? 고시식당 얘기 또 해? 아무튼 여러분들은 안 보실 내년도 수험생을 준비한 판에는 이런 걸 다이어트 시킨다고 어디를 뺄 거냐면 154부터 156에 있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오버한 거야. 여기다 넣으면 안 돼. 페이지가 너무 두꺼워져.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나 넣을 때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기출 안 됐으면 제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이런 거 넣게. 기출 연도 보세요. 입법고시 2021. 입법고시는 언제 보냐면 오급공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정고시 본 다음 달에 봤단 말이에요. 한 2주 정도인가 후에 기억이 안 나네. 행시가 3월 달에 봤어요. 입법고시는 행시 보는 수험생들이 다 보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가 아니라 그 과목이 같으니까 피셋 원자상 과목이 같으니까 모의고사로도 보고 아무튼 여러 의미로 보는데 이번에는 1주인가 2주 있다 4월 초에 봤을 건데 어쨌든 입법고시 올해 문제예요. 문제 보세요. 회기 결정의 건 106조의 2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측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회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기를 결정하는 건까지 무제한 토론하면 국회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를 우리의 이 언어를 이렇게 법 문장으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거를 이해시켜 드렸죠? 자, 우측에 오셔서 155페이지 굵은 글씨가 위에서부터 한 대충 한 10대줄 밑에 결국 찾았죠? 결국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 토론이 회기 결정의 건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돼. 좀 전에 풀어드린 그 뉘앙스.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되면 국회는 어떡하라고? 맨날 필리버스터만 하고 앉아있으라고? 자, 그래서 이런 기출 지문이 입법고시니까 나온 거예요. 국회 사무관 5급을 뽑는 시험이라서 나온 건데 그래서 그 결론을 마무리해서 드리면 입법고시 2021 그 조문 정도 그 정도 나오면 맞추시고 우측에 있는 거 절대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이제 빼는 거예요. 다이어트예요. 애들은. 우측 오셔서 157조로 오셨을 때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157조가 아니라 157페이지에 오셔서 갑자기 가늘어졌네. 157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어디 보시냐면 112조. 여기는 중복하기 안 할게요.
112조 전체 통틀어서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다라고 나와 있는 사항이 제일 중요하고요. 밑줄 쳐져 있는 헌법 개정안 왜 역사적 책임 소재를 반드시 헌법 개정할 때 어떤 국회의원이 찬성을 했고 어떤 국회의원이 반대 표결을 했는지 그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명으로 표결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 부서법률에 기명으로 하는지 무기명으로 하는지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정해줬어요? 무기명이라고. 그게 6항 보세요.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꼭세 현관펜 다 치고 계시죠?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놓고 제가 세 개를 비교한 표를 포스트잇으로 써서 붙여 드렸는데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108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지 108페이지 여러분들 책에 저처럼 108페이지에 있는 포스트잇을 떼서 108페이지는 그 의원 체포할 때 절차 24시간, 72시간 때문에 108페이지에 여기다 써드렸고 여러분들이 메모했던 거를 떼다가 그래서 포스트잇에다 붙이라고 한 거야. 거기서만 볼 조문이 아니라서 157페이지에다가 이제 붙이면 돼.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갈 때 한 번 또 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체포동의 칸에 필기하신 거에 무기명이라고 안 돼 있는데 무기명으로 포기하는 거야. 왜? 157은 무기명이라고 돼 있어요. 157 우리 7항을 보시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 의장은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 안 하면 일단은 중요한 거 의결된 것으로 그러니까 표결된 것으로 봐요. 폐기된 것으로 간주해. 표결된 것으로 보는 건 의원 체포할 때뿐이야. 26조 이항할 때. 나머지는 폐기 간주, 폐기 간주. 무기명인데 그 설명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무기명이라고 안 돼 있는데 왜 무기명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무기명인지 기명인지 안 써 있으면 뭘 원칙으로 한다고? 무기명. 그래서 조문에는 얘들은 조문에 무기명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얘는 조문에 무기명이라고 안 돼 있어. 그런데 무기명 투표야. 이 112조 표결 방법 그 원칙 때문에 지금 중요한 조문들인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그런 가로넣기 24, 72는 초등학교 문제고요. 117 그 초등학교 문제고요. 이런 거 하면 막 상처받나? 그러면 상처 받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런 것도 틀리면 초등학생만 또 못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자, 118페이지 보시면 밑줄 보시고 바로 볼게요. 사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언제 할 수 있냐면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1항 단서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두 가지 예외 사유를 꼭 기억해 주셔요. 지방 7급 2019년도에서 기출지문 바로 밑에 거 헌법은 거기서 틀렸어요. 헌법은부터. 헌법은 그 지문처럼 사후 공개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지금 읽은 게 헌법이에요? 국회법이에요? 후자죠. 그러니까 주어가 헌법은으로 되어 있고 얘를 갖다 붙였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 먼저 헌법을 더 정확하고 1조부터 130조 헌법 전문부터 해가지고 암기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160페이지 오셔서 5항을 보세요.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선의장, 감사원장. 자, 여기에다가 다른 거 끼워 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대법원, 헌재소장, 중선의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까지 기억하세요. 그 대리인까지. 출석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돼. 자, 여기서 밑에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지금 기출지문 1번을 보시면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거기서 가로 이렇게 열어봐. 대법원장 앞에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선의장, 감사원장 등 가로 닫고 출석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발의는 20인 이상의 연서 이렇게 되어 있냐고 조문에. 이 발의 요건 20명 이상의 정족수가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어렵게 낸 거예요. 이 지문은.
지금은 OX 지문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따로 떼서 봤지 이걸 통 문제로 보면 어려워요. 이렇게 1, 뭐 4 또는 5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데 하나하나의 OX 판단이 됐을 때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객관식 시험 문제 풀이의 아주 기본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측에 있는 것들 밑에 기출지문 없지만 국회법이라 제가 넣어드렸지 원래는 빼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다 122조의 2 정보에 대한 질문, 122조의 3 긴급 현안 질문은 하나만. 긴급 현안 질문 하려면 의원 몇 명? 20인. 의외로 자주 나와서 기출지문 안 붙어 있죠. 사법시험에 많이 나왔던 20인 긴급 현안 질문. 그때 사법시험 그 기출지문에는 긴급 현안 질문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인도 물어봤습니다. 우측으로 오셔서 밑에 있는 청원 쭉 본 다음에 재작년 국가 7급에서 16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기출지문 문제를 보세요. 국회법에 의한 청원은 일반 의원과는 달리 소관 상임위 심사 거칠 필요가 없으며 심사 절차도 일반 의안과 다른 절차를 밟는데 끊으시고요.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회법 125조 3항 이제 보실 거예요. 125조 3항에 의해 청원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해야 한다고 좌측에 있는 124조와 우측에서 볼 125조 3항 통틀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어려운 지문입니다. 언제 나왔어요? 국가 7급 2019 부서법령이 아주 어렵게 나왔던 국가 7급 2019 헌법이 20문항으로 나올 때. 자, 이거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지. 교수님들은 이런 지문은 여러분들 가슴을 후벼 파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우기 싫어서 안 애웠는데 또 낸다고. 소일구 이 인간들이 얘들이 소일구 외양간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셔. 교수님들은 왜? 떨어펴야 되거든. 여러분들을 붙여주려고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시험이든 10% 붙잖아. 10명이 보면 1명 붙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그 다음 불행하고 슬프지만 똑같은 독서실을 다니면 내년에 이렇게 가면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야. 왜? 9명은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은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얘기들을 하는 건 올해 꼭 끝내시라고. 고시식단 메뉴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소방간부 2021년에 이 조문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 법원조직법에서도 실제로 똑같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문제를 만들어드린.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선생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제가 이제 책 페이지도 표시해줘. 내 책이 먼저 있었다고. 내가 이제 문제 만들어 놓은 거 페이지를 딱 표시해주면 안 갖고 있으면 서점 가서 확인하겠지. 그럼 진짜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뭐야? 신뢰 뿜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자, 125조 8항 읽어봅시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돼. 청원인 궁금해 죽으라고 알려주지 마. 청원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형광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7일을 며칠로 소방간부 2021년이면 소방간부는 오지선다 25문항입니다. 소방간부 시험. 여러분들 경찰간부, 소방간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렇게 이제 시험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출지문 보셨듯이 경감에서 경정으로 되는 그 작은 무궁화 2개에서 3개 되는 그 시험에 헌법이 40문항이 있어. 자, 40문항은 정말 그 고득점하기 힘든 시험 유형이에요. 40개를 헌법에서 내면 내일 본다는 법원행정고시는 사법고시가 있을 때는 두 번째로 어려운 시험이었고 사법고시가 없어진 지금은 1번으로 어려운 시험이 변시는 20문항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헌법이 오지선다지만 법행은 한 문제가 8절지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숨이 턱턱 막혀. 그래도 붙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의 귀재들. 자, 소방간부에서 바꾼 건 7일을 10일을 바꿨어. 뒤에 있는 30일은 그대로 두고요. 그러니까 짜증나죠. 근데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좋아하세요. 얘들이 뭘 애우기 싫어하고 어디를 내면 틀리는지를 그 한 과목으로 석사, 박사, 교수가 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멋지게 깨부셔주고 합격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과 결국은 나중에 이제 모든 노력을 다했을 때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말에 쓰잖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는 선물이야. 가만히 앉아서 배짱이짓 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아무 때나 푹푹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응? 이 선생님처럼 7년 전부터 막 지가 강의할지도 모르는 막 민법 책 써놓고 이런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는 선물이다. 저 이번 책 머리말에 써놨습니다. 127조의 2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중요합니다. 1항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 받은 날로부터 얼마?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한테 보고해. 3개월 체크. 밑에 있는 거 밑줄 쳐놓은 거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그 두 숫자 바꾸면 무조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두 숫자. 그 다음에 기출지문 1번은 2018년 국회 9급은 요구할 수 없다로 돼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128, 130. 자, 아까 포스트잇 한번 옮겨온 거 또 뜯어서 130조. 근데 뭐 중요하라고 선생님 막 피튀기게 얘기했어요. 이거 앞에서 설명할 때. 여기는 구조가 다르니까 이 법행 문제처럼 뒤에 한 장 넘겨보시면 법행 2019년도 제가 해설을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해설을. 앞에 두 개랑 요렇게 체포동의랑 탄핵소추 의결할 때 얘랑 문구가 1항, 2항으로 나뉘어서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의 안 듣고 혼자 스스로 캐치했다. 아, 그 사람은 완전 그레이시예요. 그냥 한 방에 시험 되는 사람들이야. 생내적 객관식인.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 시험장에 가면 100% 헷갈리겠네. 이 포스트잇을 스스로 만들었다? 그런 사람 뭐 그냥 그 고시부터 가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도 아니 제가 왜냐면 미안해요. 선생님이 자꾸 시계만 쳐다봐갖고. 왜냐면 이번 시간에 무조건 국회법 끝내야지. 국회법을 기본 강의 6-8로 제가 정말 하기 싫어요. 6-7이죠 지금. 6-8로 진짜 6-8 없어요. 제가 PPT 표지 만들 때 6-7 다음에 7로 만들었어. 우리 PD님은 아실 텐데 아까 7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국회법 여기서 끝낼 겁니다. 50분 넘어도. 그런데도 한번 읽게요. 얼마나 중요하면.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한번 또 읽을까요? 130조 2항 본회의가 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하루 그다음에 3일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다 봤단 말이야 아까 무기명 여기는 무기명이 없는데 원칙으로 돌아가서 무기명 헌법 개정안은 기명 자 그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 안 하면 얘는 표결로 조문이 돼 있잖아. 근데 얘들은 폐기간주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딱 머릿속에 박아놓지 않으면 사진 찍듯이 해요. 사진 찍듯이. 근데 여기는 1, 2항을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서 130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2번은 해설도 읽어보시고요. 134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 자주 내는 그 패턴들. 그게 대표적인 게 2항을 보세요. 134조 2항. 소추 의결서가 발의된 때에는 지금 제가 말로 한 게 기출지문 3번이에요. 발의된 때예요. 소추 의결서가 그 사람한테 간 때예요. 송달된 때예요. 그래서 송달에다가 조문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셔야 돼요. 송달을 숫자랑 똑같은 형광펜으로 제발 칠하지 마세요. 숫자만 같은 형광펜으로만 칠하시면 돼. 빨간색도 좋아요. 근데 이제 책이 울긋불긋해가지고 눈이 아플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녹색으로 칠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패턴을 가장 좋아하세요.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있으나 사임할 수는 없다. 두 개 다 안 돼요. 자, 사직원 접수도 안 되고 해임해도 그 사람 해임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다 나중에 그 탄핵 피하려고 사직하고 해임하고 막 이런 걸 짝짝꿍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는 할 수 있으나 하나는 할 수 없다. 이런 패턴도 자주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자격심사는 저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발의 30명. 넘어가시고요. 자, 나머지 다 보시고요. 여기 너무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 자,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기출이 되면 우리는 그런 거 관여 없이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그 경우 때문에 짜증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설에다가 해설 하나, 소설 하나 써드렸잖아. 155조 징계. 이런 건 꼭 읽으세요, 해설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 1호부터 16호까지 있는데 일단 10호까지만 써놓고 제가 생략했어. 왜냐하면 문제가 10호를 갖고 문제를 냈거든. 언제? 입법고시 올해 4월에. 그러면 지금이 8월이니까 몇 달 안 됐어. 따끈따끈한 기출지문이야. 우리한테 가장 따끈따끈한 기출지문은 법무사 기출지문입니다. 자, 여기서 국회의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서 의결로 징계할 수 있는데, 다만 의원이 형광펜 몇 호? 자, 이 형광펜 쳐 두세요.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결 징계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1호부터 넘겨보실까요? 16호까지 다 암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0호만 암기 안 되면 시험날 아침에 보시기 위해서 포스트잇 붙이시고요. 한 문제 틀리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글로 써놓은 거 읽어봅시다. 170페이지 기출지문 밑에 해설. 별. 2021년 입법고시 가책형 13번 문제의 정답 지문으로 어려운 지문이다. 자, 밑줄. 이 중요해요. 자, 지금 속어법으로 풀고 아니면 틀리면 그만이다. 거기가 밑줄이에요. 최신 기출이라 실어드리긴 했으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책에다가. 10호 이외의 조문은 암기할 수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다. 투자 대비 효율을 생각해서 부서법령의 공부 범위를 결단하지 않으면 양에 치여 스스로 지치게 되므로 강약을 잘 조절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써드렸어요. 이런 해설은 읽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어려운 조문이 없어요. 그러나 163조는 또 아까처럼 헌법 조인트로 어디 갔어? 여기 헌법 조문과 조인트로 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경사가 출제합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정, 경감. 뭐 하는 거야? 경사가 출제해. 경사가 경고, 사과, 30일 이상의 출석 정지, 제명. 봅시다. 1호 공개. 자,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동그라미 다 쳤어요. 지금 그 책에다가 1호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상의 출석 정지, 제명. 이렇게 경사 출제. 밑에 보시면 기출지문에서 이 경사 출제 4개 징계가 가능한데 맞았네? 그 앞에까지는 맞았죠? 제명 이외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개 중에 제명. 자꾸 어떤 후보자 이름이 자꾸 똑같네. 물론 철자는 틀리지. 아니에요. 반드시 자, 이런 거 들을 때 헌법조문 옆에 있죠. 제 조만한 손바닥만한 선물 헌법조문 말고도 다 갖고 있죠. 헌법조문 64조 2항, 3항, 4항 얘들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어요. 뭐까지? 얘까지 제소할 수 없어요. 됐습니다. 166조 국회 회의방해죄 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오늘 법원조직법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